네, 안녕하십니까. 경찰 수험생 여러분, 오늘 비 오는 날씨에도 시험 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폴카 라이브 토크쇼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먼저 소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서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호 교수님, 형사법 박병호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형사법 김승봉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네, 경찰학 강혜준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네, 그리고 형사법의 김중근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네, 그리고 헌법 이은영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네, 그리고 헌법 윤의혁 교수님 나와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경찰학 이시윤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활발하게 댓글들을 남겨주고 계신데, 이제 여기에 하고 싶은 질문 그리고 말씀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교수님들도 다 모니터링 하고 계시니까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저희 이번 시험이 좀 성적이 잘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면접반 문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경찰 단기 김폴카에는 김중근 면접팀과 강혜준 면접팀 두 개의 면접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 교수님들께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근 교수님께서 김중근 면접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면접을 제가 경찰 시험이 2000년부터 형사법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00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26년이네. 26년.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시험과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끌어 왔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기록이죠. 그래서 이게 참 고귀한 기록인데, 이걸 이제 우리 마지막에 여러분들 체력하고 면접이 예전보다는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대충 얼굴 관상 보고 통과해요. 그래서 외모를 굉장히 머리도 잘 깎고 가야 되고 이런데, 요즘에는 면접을 굉장히 어렵게 점수도 막 엄청나게 갭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학원에는 합병을 하는 관계로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로 시스템 두 개를 따로따로 지금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부터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거는 뭐 퍼센트는 조금 놀라운 것은 80%가 전체가 80%를 합격시켰다는 것은 조금 가만히 있으면 60% 정도가 합격을 해요. 필기 합격하면. 근데 80%를 올렸잖아요. 그럼 타 학원에서는 그만큼 20%가 떨어져야 돼요. 뭐 뭔지 알겠죠? 이건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중이 25%로 높아졌어요. 그 점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환산 점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환산 점수인데, 그 면접 점수는 아무도 몰라요. 중학교에 있는 친구들, 나 1등으로 중학교 왔어 라는 친구는 면접까지 합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체력까지 환산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체력까지 환산이 1등이라도 최종 가면 또 순위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그만큼 면접이 요즘엔 중요해졌고, 옛날에 집단 면접이 폐지가 되고, 그래서 집단 면접 폐지되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우리가 예전에 주관식 시험 치듯이 문장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면접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문적 지식이 조금 더 강화되고 면접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형법제 강의했는 걸 7개 강의를 좀 들으셔야 돼요. 그걸 주제로 그 다음 실무 특강도 듣고 이렇게 순서대로 아마 갈 것입니다. 따라와 주시면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파트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해서 순서대로 아마 그 나중에 다음 주 발표 나면 토요일 날 저희들이 그 오리엔테이션을 또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 나눠서, 오전은 제가 하고 오후는 우리 강혜준 선생님이 하는데, 그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 아마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뭐 각자 하는 것 나중에 이거는 뭐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접 설명회 토요일 날 오전에 하니까
합격 발표가 금요일 날 있고 그날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왜냐하면 이날이 시작이거든요. 이날이 시작이고 오리엔테이션이 아니고 실제 사실은 몇 개는 수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날은 가급적이면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끝인가요?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10시 김중근 면접팀 설명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강혜준 교수님, 강혜준 면접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접 지금 팀이 이제 2개로 운영되고 있고요. 둘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더 취향,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2017년이죠. 그때부터 지금 옆에 계신 김중근 교수님하고 면접을 제가 이제 거기서 법령 강의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대략 지금 8, 9년 정도 면접을 운영하고 있고, 일단은 면접 앞에서 그 형식이나 이거는 잘 설명을 주셔가지고 형식 같은 건 다 똑같습니다. 면접의 진행 방식 이런 거는 하고요. 여기 지금 수치를 좀 갖고 왔는데 일단 여기 수치를 보시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높아요. 종합보다 높고 기본적으로 뭐 100% 합격률 이거 보시면 이제 저희 면접반 오셨던 분들 중에 다 강원, 여경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합치면은 80%가 넘습니다. 종합적으로. 특히 이제 서울이 좀 관심사가 가장 높은데 서울 남경이 지난번에 21명이 오셨어요. 저희 면접반에 정확히 20명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사실은 면접으로 떨어진 건 아니고 중간에 그 허리 디스크로 중간에 탈락을 하셔가지고 사실상 서울의 남경은 좀 전원 합격하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뭐 면접에 있어서 뭐 이렇게 적중 이런 거는 뭐 오시면은 다 알게 되실 것 같고요. 가장 그 강점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여러분이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자료예요. 자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두 번째 강점은 지금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 또래예요.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1차 때도 면접할 때 저랑 같이 동고동락 했던 그 간부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지금 경감, 경정 이렇게 되셨는데 들어가시면서 이제 나 어디 들어간다 뭐 문제를 알려주신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고 해서 이제 최근에 그 경양 그 면접관들이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 분들을 다 이렇게 경찰청에서 교육을 해요. 각 청에서. 근데 그러한 이제 교육의 방향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코칭 이런 것들은 설명회 다음 주에 하는데 그때 오시면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명회부터 사실 시작이기 때문에 설명회부터 좀 오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이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면접반 관련해서 김중근 교수님께서 좀 부연 설명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두 팀이 이번에 인원수가 이제 합격자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실강을 통해서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과 대면에서 하는 게 지방에 우리가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이게 글이 이제 올라왔는데 부산에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저희들이 요 노하우를 전체적으로 다 전국에 다 내려가서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 다만 이번에 그래서 그런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면접반을 개설을 했어요 최초로. 그래서 지금 1대1로 케어하고 대면하고 학생들 말하는 걸 직접 모습 보면서 하는 그 부분은 빠지지만 나머지 전체적으로 가는 프로그램이나 강의나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올라와서 다시 면접에서 얼마큼 연습 잘했는지 봐주는 정도까지는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전조사서부터 그걸 잘 활용하시면 지방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중근 면접팀 설명회는 토요일 날 10시 그리고 강혜준 면접팀은 토요일 날 2시에 진행되고요. 특별히 지금 부산이나 이런 지방에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온라인반을 개설해 놨으니까요. 현장에서 진행되는 코칭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게 마지막 최종 모의 면접까지 다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과목별 총평과 예상 합격 컷,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예상 합격 컷에 관한 교수님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법 과목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김준근 교수님, 박병호 교수님, 김승봉 교수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근 교수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비도 오는 지역이 있었고 좀 더 일단 수고했고 뭐 잘하든 못하든 오늘은 조금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나름대로 좀 치신 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때 이야기했듯이 그 신체 검사 그걸 미리 좀 빨리 받아주시고 운동을 하게 되면 간 수치가 올라가니까 그건 좀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여러분들 시험을 치신 분들 더 잘 알겠지만 실제 우리가 우리 경북과에서 마지막에 3번 전국 모의고사로 치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 예방 접종. 그 예방 접종 점수보다 20에서 30점 이상 더 올라갑니다. 20에서 30점.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어렵다 안 해야 들어서 실수를 덜 하느냐 이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총론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량이 좀 적다. 아직까지는 경찰하면 안 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 강론하고 수사 증거에서 박스 문제나 사례가 좀 나왔는데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은 공부량이 적은 겁니다. 박스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답을 선명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그 다음 최신 판례 문제는 지문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제가 말한 최신 판례는 지금부터 1년 안에 있는 판례입니다. 2년 전, 3년 전 판례를 최신 판례를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책이 잘 안 나오고 업데이트가 안 될 때 그때는 뭐 3년 전, 4년 전 판례도 최신 판례를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몇 개월 전에 판례를 주로 최신 판례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서가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으로 아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를 쭉 나눠봤는데 이 시험 문제 자체를 총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공부를 좀 한 친구 이제 이번에 학교 준비를 한번 해봤어 하는 친구들은 뭐 여경들은 기본 90 이상은 다 일단 깔고 들어가고 남자분들도 85 이상은 전부 다 그 정도는 맞았던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하라고 하고 싶은데 출제자를 비난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중하라 하는 거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주어진 지문이 답으로 너무 많이 나왔다.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시험에 대비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도 뭐를 유념해 봤는가 하면은 문제 형태, 사례 문제가 그 수사 증거에 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경찰 간부 시험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1월 달에 있었던 경찰 간부 시험이 그런 형태가 9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는 딱 반이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40분 같은 거나 그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습을 그 실전안성이라는 우리 문제집이 바로 그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난이도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 자체를 뭐 더 플러스할 건 없고 뭐 도사인 심규도 출제가 됐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어떤 분들이 뭐 다른 학원에 그 평가 올렸는 거 보니까 지엽적인 문제다 하는데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형법을 전공한 사람한테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나무에서 물과 같은 지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아느냐 모르냐가 네가 공부를 했다 안 했다, 네가 형법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그달길 했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한 문제지 그 자체가 지엽적인 문제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하는 것 중에 왜 기본적인 틀 있잖아요. 틀. 그걸 잘 알면 자동으로 맞추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쉽게 나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뭐 또 조금 더 보완 설명이 있을 테니까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병호 교수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김승봉 선생님 먼저 사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전에 많이 물어봤던 게 있어요. 선생님 2차 어렵게 나오겠죠? 1차 때 쉬웠으니까 2차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똑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야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런 시험 내는 기관에서 그런 생각을 일부러 투영해서 뭔가 조정하는 식의 시도는
회차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라고 노상 얘기를 했거든요.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깔려 있었어요. 물론 푼 사람 입장에서는 요건 좀 난해한데 하는 것들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모든 시험이 그런 거고요. 이 답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적어도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적어도 80점 이상 득점할 수 있는 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형사법 기준으로 했을 때 남학생들은 뭐 80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합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경찰학이 점수 변동이 좀 큰 과목이다 보니까 형사법에서는 85 이상 맞아주면 단단하게 다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특징이라면 아까 우리 김중근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사증거 살해형 같은 것이 조금 많이 보였어요. 예년에 비해서는. 반면에 최신 판례 부분은 조금 적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 한 번 한 번은 사실 그때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 한 번의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것에 늘 충실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늘 충실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앞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형사법 김승봉 교수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 앞에서 하신 얘기가 다 맞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박병호 선생님 그 멘트에 기본이 충실하면 쉬운 시험이다. 그거 저 되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쉬워서 기본이 아니라 중요해서 기본입니다. 그리고 뭐 케이스를 풀든 뭘 하든 기본기가 되면 나머지는 금방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박병호 선생님한테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도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그건 다 기본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기 보시고 기출문제 꼬박꼬박 풀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사법 총평 잘 들어봤고요. 남자는 뭐 85점 정도, 여경은 90점 정도 이렇게 김중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찰학의 총평 들어볼 건데요. 먼저 강혜준 교수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이제 그 매 시험마다 경찰학이 항상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좀 잘 봤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양이 많죠. 근데 이번에 지금 강론을 보면, 강론에 제가 찍기 특강을 25분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만 정말 다 나왔어요. 예를 들면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보법 보지 마라, 소년법 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난 1차 같은 경우는 범죄 피해자 보법 보지 마라 하는데 이번에는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론을 제가 이제 그 찍어드린 게 전체적으로 한 16개 정도 주제만 봐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0번 문제를 보니까 범죄는 인도법이 또 나왔네요. 인도법에서도 다 보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범죄는 인도법을 봐라 그러면은 찍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도법 중에서도 의랑 원칙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딱 원칙이 또 나왔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번에 보니까 35번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을 주더라고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다른 학원 보니까 양이 엄청 많더라. 그거를 다 강의를 하더라. 근데 이거 저희는 안 합니까? 했을 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보지 마라. 범죄 피해자 보호법 필기노트에 한 바닥 있어요. 이것만 봐라. 나 자신 있다. 그것만 봐라. 근데 정말 거기서만 다 나왔습니다. 한 바닥에서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2004년인가요? 5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경찰학을 접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20년이 돼 가거든요. 접한 게. 이제 강의라는 건 10년이고요. 경찰학 접한 게 20년인데, 경찰 간부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강사하면서 또 이제 학위를 따면서 매 시험을 제가 항상 연구를 한 게 20년이에요. 지금 벌써. 그러면 이제 그때 흐름들, 그 흐름들은
어디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 이제 그 암묵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론 같은 경우도 출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도 남겨놓은 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또 강론을 이렇게 봐라 보지 마라 이렇게 찍어서 올려놨는데 거기서만 다 나오고, 이번에 간부에서도 1월달에 또 여기서만 다 나오고, 이번 2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학원 친구들은 그 25분만 딱 보고 가서 특히 강론을 포기하잖아요, 대부분. 그죠? 근데 그것만 봐라라고 해서 특 A, A급 찍었는데 거기서만 정말 다 났어요, 거짓말처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정말 이것만 봐도 됩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것만 봐라 제발 해서 그거를 다 맞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이 너무 많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박살났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2-3개 정도 좀 이점을 본 것 같고, 저희 학원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그 뭐 14번이라든지 이런 거 그 공직자 윤리법 공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25번이군요. 25번. 이런 것도 이해충돌 방지법 하면서 제가 여기 공직자 윤리법 왔을 때 특별시 광역시에서 서울, 세종, 경북만 막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보자마자 그냥 가볍게 찍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 난이도로 본다면, 저와 제 학생들과 본다면 난이도는 하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다른 학원들이나 이런 걸 좀 염두에 봤을 때 좀 한 3-4개 정도 못 푼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들어보니까 그거를 다 고려하면 한 중하 정도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학원 2차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대다수가 다 80이 넘어갔어요, 대다수가. 근데 다른 학원까지 고려했을 때 한 77에서 82 정도면 남경은 합격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경 같은 경우는 한 82에서 85 정도면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시훈 교수님 경찰학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앞에서 강혜준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첫 페이지를 먼저 풀면서 좀 놀랐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앞에가 다 기출로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앞에서 뭐 당황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중반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특히 24번 문제 보면 이게 이제 평소에 제가 강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안 들었던 친구들도 실강 듣던 친구들은 주간 모의고사로 이거 다 풀어봤을 거예요. 제가 강제추행하고 절도 요거를 많이 바꿔서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이면 당연히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학원 친구들은 풀기 쉽지 않았겠다, 요 생각이 조금 들었고, 21번이나 20번 같은 경우에도 뭐 20번은 기존의 간부에서 기출됐던 포인트가 또 똑같이 정보심의를 바꿔서 냈고, 21번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그 시험장 들어갈 때 나눠준 자료 보면 거기에 그 자료 내용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자금심사위원회랑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요 비교하는 내용을 제가 넣어놨는데 소속 공무원만 들어간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경찰관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와서 요 포인트들도 이제 평소에 이 위원회 같은 거 비교해서 어떻게 공부했냐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본 시험이었던 것 같고, 26번도 이제 개정법령이 나왔어요. 국가배상 문제였는데 제가 요 유족이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요 내용을 폴카칩으로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폴카칩만 봐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인 것 같아서 좀 상급 중급 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주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풀어줬다면 1초 컷 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한 서너 문제 정도 이렇게 앞설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학원보다는 우리 학원이 훨씬 더 이제 평균 점수가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도 우리 실강생들이나 인강생들한테 점수 취합해 보면 대부분이 이제 80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80점 넘어갔으면 그래도 내가 무난하게 잘 쳤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못 쳐도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못 쳐도 괜찮고, 이번에는 지방청별로 워낙에 인원이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컷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컷 예상하는 거는 이제 서울청이나 이 수도권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충청도권이나 이 전남 전북 그리고 경북 경남 이쪽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시험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이런저런 걱정이 많겠지만 오늘 당장 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냥 소주 한잔 하고
푹 쉬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다른 학원에서는 위원회는 아예 보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학원들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참 경찰학 잘 대비를 해주셔서 두 분 교수님께서 잘 대비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헌법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은영 교수님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헌법 이은영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죠. 헌법은 너무 쉬웠죠. 헌법이 너무 쉬웠어서 전에 이제 총평은 난이도 저도 화 쓰려다가 그러면 또 이제 출제자에 대한 무례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중하로 정정을 했고,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건 뭐 기출도 아니고 기본서로 기본 강의를 듣던 중에 시험을 봐도 만점이 가능했던 시험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좀 한번 대조를 해봤는데 정답 지문이 너무 쉬웠어요. 정답 지문이 대부분 60일 작전에 들어있는 아주 유명한 중요한 판례 정답 지문이 많았고,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끼셨을 만한 거는 이제 1번 헌정사인데 경제조항은 제가 숫자로 말씀드렸죠. 0, 2, 5를 외우면 된다. 나머지 숫자가 나오면 틀린다 라고 했는데 3번에 8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그게 틀린 겁니다. 그 8이 5가 되고 5 플러스 8이 되는데요. 어쨌든 5차의 소작 제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8 부분이 틀렸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8이 맞는데요. 거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1번, 2번, 4번, 4번은 조문이고 1번, 2번은 배웠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거하면 몇 번이다? 정답 3번. 이렇게 1번을 좀 많이 틀리셨고, 그 다음에 17번이 직업의 자유 개수형이었죠. 그래서 근데 개수형 기억부터 미음까지,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 사건 합헌 판례, 위헌 판례와 헷갈릴 수 있다 강조를 많이 했고, 전지문이 다 기본서와 60일에 들어있는 내용이었고, 위헌 판례인지만 선명하게 알면 개수형임에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뭐 4번 기본권의 주체, 2번 일할 자리, 일할 환경,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일할 자리까지 된다고 하고 있잖아. 또 그거 왜 틀리고 온 거야. 그 4번 틀린 사람 제가 목을 졸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목 졸릴 사람 있어. 그래서 2번에서 2번 맞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3번이었죠. 정답은 2번은 틀린 지문이었고, 여러분들 일할 자리, 일할 환경인데 2번은 기출지문입니다. 그냥 100% 기출지문 그대로 낸 거기 때문에 놓친 사람은 자기가 조금 기출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시험으로는 헌법은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더 충분하게 훌륭하게 대비했는데 최신 판례도 안 나오고, 그렇죠? 난이도 있는 뭔가 지문도 안 나오고, 우리 제한된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좀 그런 것들도 건들지는 않아서, 일단 이번 시험은 어떤 공부를 해도 나쁘지 않은 점수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헌법 기준으로는 1개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1개. 그래서 만점 1개, 2개까지라고 생각됩니다. 남경 여경 할 것 없이 2개 이내면 무난하게 합격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개, 왜냐하면 너무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고민될 만한 문제 한 3문제까지 틀려서 한 3개 이내가 합격 컷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지금 저한테 많이 이야기해 주신 점수는 1개 또는 2개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은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헌법의 경향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혹시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꼈던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 교수님들이요, 똑같은 판례를 똑같은 표현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제대로 알면 이거 이 판례구나, 이 판례 위헌이지 합헌이지를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판례를 단어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단어가 안 나오면 어때요? 다른 판례로 느낄 수가 있겠죠. 사실은 같은 판례인데. 그래서 판례를 공부할 때, 특히 위헌 판례 공부할 때 이 내용을 좀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판례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우혁 교수님 헌법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총평할 때도 2개 정도 틀리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험이 항상 그래요. 어려울 때 있고 쉬울 때 있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자질구레한 거 하려고 하면은 좀 힘들어요. 이제 항상 우리 아까 형사법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뭐 쉬웠으니까 특별히 총평할 것도 없어요. 구체적인 문제는 좀 이따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할 때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1번 문제 말고는 뭐 거의 한 3초 컷으로 풀리는 문제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만점이 잘 안 나오는 게 실수란 걸 하거든요. 뻔히 아는 거 실수한다고요. 그래서 하면 뭐 다른 과목 점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개 정도면은 무난히 합격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의외로 만점하고 1개 틀린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과목 요번에는 뭐 헌법 때문에 붙고 떨어지고 하진 않을 거예요. 다른 과목을 얼마나 잘 봤냐. 너무 쉬워서 뭐 총평할 게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거는 그건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세요. 지금 뭐 해설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번 헌정사 문제랑 뭐 실수해서 1개 정도 틀려서 2개 정도까지 이제 무난하게 보셨다고 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두 분 공통된 의견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각 교수님들께서 과목별 점수 컷을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 전체 합격 컷 관련해서는 이제 김중근 교수님께서 좀 예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거의 한 문제 차이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예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게 예상이 힘든 게 800명이 갑자기 늘어서 그 부분이 이제 카트라인에 내려가는 요소로 생각하고 이게 또 아까 선생님들이 쭉 학생들하고 이야기한 결과 저희들이 풀서비스 입력을 가지고 지금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입력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일일이 상담을 하고 저 정도 친구가 이 정도 맞았다면 몇 점쯤 카트라인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전체 종합해서 또 제가 이때까지 조금 약간의 조금 있는 경험으로 조금 더 조절하긴 하는데 이번에만큼은 힘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좀 더 쉬웠고 경찰하기 좀 더 어려운 줄 알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또 잘했고 우리 그 선생님들이 워낙 또 잘 지도를 해서 경찰하기 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영역을 짜는 게 너무나 잘해서 다른 학원보다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면 이건 저한테는 또 예측하기가 더 힘든 단서가 돼버렸어. 그래서 조금 감안해서 그것도 우리가 조금 더 잘했다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낮춰보면 형사법은 그래도 남자는 85점은 나와야 될 것 같고 여경은 그래도 90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경이 아무리 내가 낮춘다 해도 여경은 90점 정도는 다 맞는 친구들이 합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낮추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학은 이제 제일 오늘 제가 틀린다면 아마 경찰학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보다 다른 학원 학생들이 훨씬 더 차이가 나버리니까 뭐 제 마음에는 사실은 70, 80 정도로 보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갈 수도 있다 싶은데 또 800명을 뽑았으니까 그래서 조금 한번 낮춰볼게요. 그래서 한 70, 80으로 경찰은 완전 한번 낮춰볼게요. 우리 학원 기준이 아니라 다른 데 기준으로 그래서 70, 80 정도. 헌법은 제가 남경은 40, 여경은 45 이렇게 잡았는데 실수까지 포함한 겁니다. 실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하자면 뭐 45, 47.5 이렇게 잡고 싶은데 40, 45를 잡은 것은 헌법 비하 발언이 아니고 위에서 있을 수 있는 약간의 오류를 제가 약간 더 낮춘 겁니다. 그래서 헌법만 봤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전체 조정해서 그래서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남경은 195에서 200 정도 그 정도가 카트라인이 될 것 같고 여경은 115에서 120, 220 미안합니다. 215에서 220 정도 그 사이가 카트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늘었다 해서 카트라인 떨어질 줄 알았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버렸어요. 그래서 뭐 경찰청에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예전에 한참 이제 학원끼리 경쟁 심할 때는 이 정보 빼낸다고 그 인재선발계 그 직원들이나 계장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한 번씩 만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그 사람들 생각도 우리하고 다를 바 없어요. 경찰이 점수가 너무 또 떨어지면 외부에서 보기에 경찰 병신인가 이런 또 카트라인 60점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 너무 높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쉽게 내면 실제 들어온 애들이 병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찰청에서 제일 문제가 이거라. 그 내년에 지금 큰 문제예요. 내년에 1차 시험 때 인원은 더 뽑을 거 분명하고 좀 이만큼 오늘 또 빠져나갔잖아요. 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아직 덜 익은 상태 애들도 빠져나가 버리면 이게 6개월 안에 얼마만큼의 그 지식적인 게 채워져서 오는지. 그래서 제 동기들 만나면 늘 걱정이 그 지금 경찰 간부들 우리 본청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늘 학생들 잘 가르쳐 달라고 진짜 잘 가르쳐 달라고 이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충도 이해하고 그래도 뭐 뽑는 시기가 이런 만큼 카트라인은 뭐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이 조금 더 좋아지면 될 것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실력은 우리 학원 기준으로 보면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정상 교육 받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카트라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점수가 높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남경은 195에서 200, 예경은 215에서 220 뭐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는 190에서 195, 여자는 215에서 220으로 예측을 해주셨는데 요번에 갑자기 이제 채용 인원도 늘었고 그리고 좀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 시험이었다는 걸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경찰단기 김폴카 풀서비스의 점수를 입력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합격 컷 예측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내년부터는 남녀 통합 채용이 시작되어서 이제 남자 컷, 여자 컷이 아닌 이제 하나의 컷으로 합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달라지는 공부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좀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몇 점대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형사법 김준근 교수님부터 공부 방법,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채용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언급드렸는데 여경 준비생들이 공부가 원래 여자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이렇게 잘못 이제 돼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경 준비생들의 공부 기간이 합격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누적된 그런 인력들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고 남자보다는 빨리 빠져나가니까 카트라인이 이제 조금 더 낮아졌을 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이 뭐 누가 되는가는 전혀 남자냐 여자냐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내년 첫 번째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 정도는 여경 준비생들의 어떤 그런 축적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더 상대적으로 더 합격할 가능성은 있죠. 그럼 우리 남학생들은 어떻게 또 더 해야 되느냐? 공부는 당연히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가려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보시다시피 사례 문제라든지 쉽거든요. 쉬운데 제가 사례 문제 풀 때 사례 보지 말고 풀 수도 있잖아요. 뭐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뭐 P가 A를 어떻게 했는데 P가 A 모르니까 그런 건 봐야 되지만 몇 문제를 안 봐도 밑에 지문 보면 풀리는 그런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기출 문제집에 의존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 숫자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향이니까. 근데 저희들 실전 완성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더 높고 그래서 그거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사례 문제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공부하는 그 시간을 같이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쉬워도 문제 형태가 바뀌면 이걸 어떻게 풀까라는 연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한테는 뭐 그런 문제들이 없는 이유가 바로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 60일인데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해결했을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그쪽으로 약간 변화된 문제 형태 또 경찰 간부 이번에 보면 내년에도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에서 1차 시험은 아닌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경찰 간부 시험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럼 2차 시험하고 이렇게 겹친단 말이에요.
고를 때는 1차 시험은 아니지만 2차 시험 고를 때는 그 경찰 간부 문제를 그냥 썼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같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러면 출제비는 좀 쉬워지거든요. 문제를 몇 배수를 내 가지고 반 나눠서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번에 문제를 보면 그래서 경찰 간부 시험 유형을 보고 그에 맞춰서 확 돌리는 그런 공부를 2차 시험 때는 한번 해보고 1차 시험 때는 그럴 필요가 없고 뭐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하여튼 가르치는 내용은 핵심 정리로 일단 내용적으로는 전 자신이 생겼어요. 뭐 우리 이상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핵심 정리 돌리고 문제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하면은 쉽게 6개월 안에 뭐 고득점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우리 박병호 선생님이 또 보충해서 잘 하시니까 또 말씀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병호 교수님 보충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의 방향성 참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무당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시험이란 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해오던 기본적인 내용들 이번에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 귀에서 왜 자꾸 답을 읊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늘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들, 이번에 새로 발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징적인 부분이란 것은 아까 이제 채팅창에도 어떤 학생이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례형 문제입니다. 사례형 문제 기존에 이제 40번 문제 하나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냥 뭐 사례형 문제 뭐 나오면 하나 틀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사례형 문제라는 거는요. 제가 경정 승진 시험 이제 주관식 사례형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결국은 이 판례의 사안이에요. 판례에 있는 그 사실관계를 법리와 동반해서 기억하는 것. 그게 사례형 문제의 가장 주요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사실관계라는 것을 제가 기존부터 충실히 설명드려 왔고 우리 요번에 이제 컴팩트 플러스 개편된 기출문제집 보시면 다른 사례형 문제가 비교적 많이 출제되는 시험인 변호사 시험 같은 것에 나오는 사례형 문제를 뒤에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합격 전선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충실히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승봉 교수님 형사법 공부법에 대해서 저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박병호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기만 잘하면 그냥 무난히 푸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지나 쉬워지나 다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 실력이 되는지를 자꾸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노래 못 불러서 가수 못하지 무대가 없어서 가수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쌓으면 누구나 갑니다. 그리고 케이스라는 게 판사가 판례를 뭐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법좀 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 기본기만 닦으시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공부를 좀 이렇게 반복해서 완전히 머리에 숙지할 때까지 하시면 무난히 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기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교수님들께서 완벽히 준비가 가능한데 이제 사례형 문제 같은 거 유형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연습하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찰학 교수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시훈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조금 전에 김승봉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책 이름도 기본기입니다. 근데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이 문장을 딱딱 끊어서 이제 단어 위주로 읽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장이 좀 바꿔져서 나오면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딱 받게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도 좀 길러지고 하다 보니까 경찰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기 위주의 여러분들이 학습이 좀 필요하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출도 사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와서 이제 기출 딱 보면 어디가 틀렸는지 대번에 그냥 눈에 들어오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기출도 물론 다 섭렵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기출 중심으로 한 70점 정도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제 한 12문제 이 정도는 기출을 변형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응용하는 연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을 좀 충실하게 쌓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기본반에서 계속 합격자가 나오는 이유가 그 친구들은 기본에 충실해서 그래요. 근데 장수하는 친구들일수록 문제풀이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이 안 쌓인 상태에서 문제풀이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그래서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친구일수록 기본을 다시 다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너무 쉬운 문제들 많이 틀렸다 이런 친구들은 좀 기본을 잡는 데 집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를 틀렸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응용이 부족한 거니까 원래대로 1차 대비반 그대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자책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결과가 좋아서 막 설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매번 시험 끝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이 시험은 필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도 필기가 목표가 아니고 최종 목표는 준경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남은 관문이 많으니까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과음하지 마시고, 알았죠? 그냥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시훈 교수님 경찰학 기본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어서 강혜준 교수님 앞으로 공부 방법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서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26년 1차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시험지를 토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지금 앞에 놓여진 여러분도 시험지가 있으실 텐데 여기 시험지에 있는 내용이 제 필기 노트에 다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거꾸로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100% 다 있어요. 딱 2개 지문 빼고, 2개 문제가 아니라 사지선다잖아요. 여기 수백 개의 지문이 있을 텐데 딱 2 지문 빼고는 100% 다 있고, 심지어 그 2개 지문은 기출에 있는 지문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올 때 기본서를 굉장히 두껍게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필기노트로 강의를 한 번 더 했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편했고요.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버겁다. 결국에는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푸셔야 되고 여러분이 습득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6년 1차부터는 제가 방향을 바꿔서 필기노트로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한 달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거죠. 필기노트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걸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필기노트는 말 그대로 그냥 필기노트가 아니라 제 지금 10년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18번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시도 위에 그 심의 의결 사항인데요. 필기노트에 이게 18개가 있는데 17개인가요? 절대 다 못 봐요, 17개를. 근데 아마 이거를 보자마자 뭐 경찰청장 3개 있다는 좀 익숙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딱 찍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24번 같이 뭐 가학살상 강간폭, 이거는 뭐 너무나도 쉬운 문제로 잘 푸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뭐 30번 한 번만 같이 확인을 해보면 4번에 아마 이제 요거 엘더퍼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존경 분명히 넣는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존경을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 제가 필기노트 강의를 하면서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26년 1차 때는 결국 기본서를 여러분한테 보세요 그러면 못 봐요. 제가 이제 그거를 강의를 오래 해보니까 좀 깨달은 바가 있고요. 그냥 보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잘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필기 노트만 보시면 되고요. 필기 노트만 보시고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같이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범위를 지정해 드릴 거예요. 여기는 기본서를 읽어달라. 제가 다 지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따로 이제 기본서를 전부 다 볼 필요 없이 필기 노트 암기하시고 해당 부분만 기본서를 읽어만 주시면 돼요. 읽는다는 의미는 그 부분을 읽기만 하면은 나중에 따로 기본서를 다시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필기노트에 그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만 필기노트 한 두세 줄로 돼 있는 거를 5줄로 한번 읽어만 봐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6일 1차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기본 강의를 7, 8월에 찍었는데 거기서 한 달 딱 지나고 중간 부분에 필기노트 강의를 찍는데요. 기존의 필기노트다 하면은 요약 강의였어요. 근데 이제 요약 강의가 아니라 그 필기노트로 상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필기노트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필기노트 그리고 기출 요 두 개를 가지고 제 강의를 좀 꼼꼼히 들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 필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한 것도 거기 단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필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필기노트 강의 들으시면 저절로 다 단권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기분이 좀 많이 좋아요. 제가 적중 그 의미가 아니라 저희 학원이 진짜 잘했어요. 이거 보니까 지금 3법 그 뭐 교수님들하고 그다음 헌법 교수님들 그리고 뭐 이시훈 선생 교수님들하고 저까지 해가지고 보니까 저희 학원이 지금 되게 잘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점수가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아마 이제 이대로 해서 26년 1차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믿고 교수님들 믿고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기노트와 기출로 경찰학 잘 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요번에 지금 댓글 남기시는 분들 중에서 강혜준 교수님, 이시훈 교수님 강의로 조금 경찰학에서 재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좀 다른 학생들한테 많이 좀 추천을 좀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요번에 환승을 하시면 강혜준 교수님은 필기노트를 무료로 사비로 드릴 예정이고 이시훈 교수님은 기출 888 교재를 또 사비로 학생분들한테 드릴 거니까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헌법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윤우혁 교수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혁 교수님 앞으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합격하신 분들은 면접 체력 잘 준비하시고 항상 내가 얘기하죠. 이제 재테크 공부해야 돼. 재테크는 헌법보다 훨씬 어려워요. 우리 헌법, 형법 이런 거는요 한 1년 하면 알아요. 근데 재테크는 10년 공부해야지 겨우 말귀 알아듣습니다. 겨우. 그다음 이제 떨어지신 분들 내년 대비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그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3년을 했거든요. 그 출제 기준이란 거 있어요. 출제 기준. 그 이제 그게 방금 다 하셨던 얘기야. 기본. 그 이제 보면 출제 기준에 이제 뭐 특정 교재만 있는 거 출제하지 말 것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한 몇십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인데 100개를 대충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한 70개를 정확하게 알면 시험 어떻게 나와도 맞추거든요. 정확도 올려야 되고. 그 옛날에 과거 시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명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집안은 뭐 과거 급제자가 많이 나오고. 그 왜 그래요? 어디서 나오는지 알거든.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인터넷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하여튼 어떤 집안의 어른 한 명이 이제 뭐 머리가 좋았겠지. 합격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시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안단 말이야. 애들한테 이제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얘들아 맹자 10편을 봐라. 근데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날 맹자 20편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 못 외우거든. 사람이 다 못 외운다고. 출제위원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알고 묻고 싶은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이제 출제 경향 바뀐다는 얘기는 내가 고시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들었고요. 강의한 지 한 20년 됐는데 20년 내내 그 얘기해요. 근데 물론 바뀌죠. 바뀌는데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뭐 생판 없는 문제가 나오겠어요? 기본 열심히 하고 정확도 올리면 돼요. 정확도. 근데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는 항상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거는 뭐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또 정확하게 공부하신 분들은요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맞춰요. 그래서 100개를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머리에 한계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100개를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수업 중에 쌤들이 해주는 내용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어떤 경우에도 틀리지 않도록, 그러면은 무난히 합격합니다. 뭐 그 공부 방법은 이 얘기를 작년에 똑같이 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변할 수가 없거든. 변할 수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떨어지신 분들은 이건 해야 돼. 리뷰는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시험을 못 봤는지는 냉정하게 한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찍어서 맞춘 것도 내 실력이고 실수도 내 실력이에요. 실수도 내 실력입니다. 한 칸을 내려 쓰는 것도 내 실력이고 찍어서 맞은 것도 다 내 실력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내 스스로를 평가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년 시험은 반드시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은영 교수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부터 이제 통합이니까 이제 남경분들이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헌법은 기출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출만 반복하신 분들이 있고, 이번 시험은 사실은 기출된 판례가 원래 중요한 판례니까 중요한 판례 위주로 출제가 돼서 기출로도 좀 좋은 점수가 났을 것 같은데, 내년 1차, 2차가 이제 경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동안 이제 기출만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저는 그 기본서로 올인원이나 심화 압축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동안 기출 단편적으로 알았던 판례가 기본서에 같이 있고 그 판례 아래 비교 판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요 판례랑 얘가 비슷한데 결론이 달랐구나를 기본서로 확인을 하니까 되게 속이 시원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 위주로 했는데 뭔가 찝찝하고 내가 그냥 속어에서 풀고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은 분들은 기본서, 심화 압축 강의 같은 걸 한번 들으시면 되고, 이미 이제 기본서로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조금 더 내가 제한된다, 제한되지 않는다 경향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3개년 최신 판례 OX 강의부터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최신 판례 강의이면서 거기에 그 판례가 출제된 기출 지문이 같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와 기출을 3년치를 몰아서 3년에서 4년치 출제가 거의 대부분 되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강의니까 재시생 이상분인데 실력을 좀 더 탄탄하게 다지고 싶으면 3개년 최신 판례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시험 정도면 기본 강의만 듣다가도 헌법은 합격해버릴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운데 화난 건 아니고요. 아까 누가 이렇게 화난 것 같다 하는데 시험은 어떤 점에서 좀 아쉽냐면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나 공부를 조금 요령껏 한 친구나 편차가 크지 않고 뭐 한두 문제 차가 나버리면 솔직히 요령껏 한 친구가 아싸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번 경향이 또 내년에 그대로 가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특히 통합 채용 앞두고 시험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자기가 조금 약하고 제대로 안 했던 부분이 뭔지 생각을 해서 판례인지 기본서인지 혹 이렇게 고민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출 혹은 새로운 기출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그거는 복습 강의를 복습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은 기출은 이런 용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중요한 판례를 배웠는데 이 판례를 들었을 땐 알았어. 근데 지문으로 나오면 일단 그 판례가 그 판례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배운 판례를 확인하는 용도가 기출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위헌 판례로도 물어보고 그 안에 합헌 쟁점으로도 물어보고, 그럼 내가 속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지를 기출에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잘 됐다. 사실은 만약에 판례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기출 안 풀고도 사실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기출만 했다면 판례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판례 위주로 했다면 기출을 좀 더해주고 그렇게 보완되는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지금 커리가 페이지로 안내되고 있으니까 그 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고, 1차 대비, 2차 대비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내년 1차 대비이지만 기본기가 부족한 사람은 내년 2차 대비의 이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적절히 조합을 하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각 선생님들 카페 등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본인 솔직하게 그 학생의 질문하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정확히 선생님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번에 어떤 문제를 어떤 이유로 틀렸다라고 상의를 해주시면 커리까지 안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주문 특강도 하고 국가배상법이랑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피 확대 아까 있었는데 헌법에는 안 나왔는데 다행히 범죄피해자 보호법, 국가배상법이 여기 경찰학에서도 또 나와줬다고 하니까 저도 좀 일조한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에 맞는 상황의 커리큘럼
확인하셔서 공부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학생들 질문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교수님께 전달을 드릴 거고요. 채팅창에 올라오는 그 시간 동안 지금 현장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네, 마이크에 말씀해 주세요. 네. 면접 몇 월 며칠부터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다시 말해요? 네네. 면접 몇 월 며칠부터 합니까? 아, 면접을 몇 월 며칠부터 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럼 김종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접은 필기 합격하고 나서 바로 시작인데 체력이 이제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저희들은 뭐 두 프로그램의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일단 들어보시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사이에 강의를 중간중간에 일찍 넣어놔요. 말을 연습하기 전에 지식이 없으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특 강의나 실무특 강의나 사전조사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글 쓰는 방법, 이걸 앞쪽에 저희들은 배치를 해서 체력하고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체력 다 끝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력하고 같이 시작해서 어느 정도 베이스를 갖춰놓고 체력 끝나고는 진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작업들을 집중해서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하면 바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합격. 책이 저희들은 아주 잘 정리된 책이 있어요. 그걸 공부하게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다 나와요, 출제가. 이번에도 그 나왔던 문제 50문제 상황 질문을 전부 다 답안 다 작성해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좀 하면 면접에서 훨씬 편합니다. 네, 합격하신 순간부터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9월 6일 토요일 날 설명회부터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장 질문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지방에서 시험 보고 그 노량진 도착하자마자 라이브 토크쇼 들러온 재시생입니다. 그 학원 다닐 거면 실강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면 될지 다시 준비하려고 하니까 많이 막막해서 그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실강 2차 대비반을 1차 내년 1차 대비 실강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혼자 자습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가요? 아니면 커리큘럼. 실강을 다니게 되면 실강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면 더 많이 할 것 같으면서도 조금 처지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빌드업을 하세요. 이 강의에서 이걸 하고, 지난 강의에서 이걸 했으니까 그 다음 강의에서는 요걸 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강의가 빌드업이 되기 때문에 실강을 듣고 다니게 된다면 실강 커리큘럼을 그대로 26년 1차 대비반을 들어주시는 게 좋고, 그런데 과목별로 자기가 이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근데 지금 커리는 기출이나 판례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온라인으로 보강을 해서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혼자 결정하지 말고 자기가 틀린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이거 틀렸어요 라고 말을 해주시면 어떤 강의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조언을 듣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혼자 1차 했어. 해마다 한 과목씩 통과했어요. 테이프 듣고 인강 듣고 한 과목씩. 근데 1차 합격을 언제 했냐면 신림동에 와서 실강을 듣고 처음으로 1차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게 아니었구나. 실강에서는 무지막지 공부를 시키는구나. 이걸 어떻게 공부 다 해? 라는 생각을 그 안에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저는 실강을 따라가는 것이 제 경험상으로도 가장 좋았다. 인강보다는 실강을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실강을 들으러 오셨으면 일단 실강을 들으시는 게 실강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는 게 맞고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경찰 단기 김포카 실강에서는 학생들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강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지 못하면 교수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커리큘럼으로 또 제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커리큘럼을 따라가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합격까지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혹시 25년 1차 면접반 때 썼던 교재를 지금 2차 때도 또 써도 될까요? 면접반 교재는 완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틀이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안에 보시면 완전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필요가 없는 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접반 책은 이번부터는 외부 판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르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지방에 있는 친구들한테 예전에는 외부 판매를 안 했습니다. 실강 듣는 친구들만 그냥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이번부터는 외부 출판해서 다른 친구들도 고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책은 가급적이면 네, 새로 이제 개정된 교재로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있는 질문인데요. 통합 채용인데 남녀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 계실까요?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예, 신이 와야 예, 맞출 수 있다고 예, 해주셨고요. 또 현장에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혹시 교수님들 채팅창 보시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실 거 혹시 찾으시는 거 있나요? 아까 몇 개가 형사법 외에 검찰청 폐지 관련돼서 네, 형사법 법령 개정이 네, 계속 예. 질문이 있던데 그거는 지금 정부하고 여당하고 지금 견해도 지금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검찰청은 놔두는 걸로 지금 조금 방향을 좀 잡았다고 좀 들었는데 여당에서는 폐지로 강하게 또 가고 있고 그래서 정부하고 여당하고 지금 의견도 일치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을 이 단어를 없애는 게 과연 위헌이 아닌가? 그럼 헌법부터 바꿔야 되지 않은가? 그런 문제도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바꾸는 데는 또 시작했는 게 우리나라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시작 시점을 26년도 1월부터 하기는 또 쉽지는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1차 시험까지는 이 바뀌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일단 1차 시험까지는. 그래서 지금 체계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바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시행 시기가 시험하고 관계없으면 저희들이 올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혼돈스럽습니다. 괜히 바뀌는 걸 시험 나오지도 않는 걸 막 공부해놓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돈 없도록 딱 여러분들 시험에 맞는 것만 해당되는 것만 바로바로 올려서 수업에 반영하고 자료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형소법 개정 관련해서 답변 주셨는데 이제 정부 여당 그리고 헌법 개정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볼 때 26년 1차까지는 네,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이후에도 저희가 개정된 거는 빠르게 학생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걱정 말고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 올라온 거 좀 답변. 네네. 강의님 질문 읽어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지금 한 4개 올라와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필기노트는 초시 분들도 들어도 되는가?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필기노트를 나갔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9월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9월 11일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요. 그 전에 찍었던 한 달 동안 한 40개 정도 찍은 게 있어요. 그거를 듣고 와주세요. 그래야 3단원부터 나갈 거니까 해주시고 필기노트가 언제 출간되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8월 16일인가요? 그때 지금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필기노트는 지금 8월 달에 출간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내년 1차 대비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출 언제 출간되냐고 질문이 있어가지고 기출은 이제 9월 중순에서 9월 말
이때 26년판이 출간될 겁니다. 뭐 세 번째는 면접 교재는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면접 교재는 그 일일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만드는 거예요. 그 면접 교재가 어디 뭐 시중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전화를 해요. 합격하거나 이렇게 한 분들한테 다 수작업으로 그래서 면접 교재를 만드는 거라서 원래는 사실은 외부에 안 팔았어요. 사실은 이제 내부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많은 학생한테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로 이제 면접 교재도 온라인 판매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실강 얘기가 나왔는데 저기 저 앞에 주신 말씀 주신 게 실강은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진짜 무지막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실강을 저는 추천하는 이유가 실강만큼 인강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봐요. 사실은 그 체력적인 면에서 그게 혼자서는 못할 것 같고 실강은 이제 무지막지하게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실강으로 그 다른 학원에 이런 데서 환승하시는 분들한테 책을 드린다고 했던 게 실강에 무지막지하게 시키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격려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실강을 추천을 해요. 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또 이시훈 교수님도 질문, 네, 이 질문 읽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그 요약서 언제 출간되냐고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건 11월 달에 이제 개정판 출간 예정이고요. 하모하모 얘기 질문하는 친구들 좀 있는데 이번에도 무료로 나눠주냐? 무료를 좋아하네. 무료로 또 이번에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9월에 바로 하진 않을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그때 제가 주에 이제 20문제씩 제가 대학교재 바탕으로 계속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무료 배포를 할 예정이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면접반 관련해서 질문이 많은데 온라인 면접반도 김준근 면접팀, 강혜준 면접팀 동일하게 시작을 동시에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강으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개별 코칭과 이제 학원에서 진행되는 코칭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설명회도 다 인강으로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면접반 설명회는 인강으로 다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박병호 교수님. 네, 중간에 사례형 문제 쉽게 해결하는 꿀팁 있을까요? 질문해준 친구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재 씨, 어떻게 사례형 문제를 풀어야 될까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례형 문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례형 문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총론에서 아예 완전 이론적인 얘기를 할 때 제외하고는 다 판례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판례의 사실관계와 그 판례에서 있었던 쟁점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 요 순서로 공부를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되면 사례가 따로 노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최신 판례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사실관계도 막 엄청 복잡하게 되고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좀 공부를 시킬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이로운 판례라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우리 원장님 카페에다 제가 계속 올리고 있기도 하고 텍스트 버전으로 계속 그걸 확인하시면 텍스트로 결국은 나중에 확인은 해야 돼요. 그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시험장에서 맞닥뜨릴 건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보긴 보셔야 되고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뭐 쇼츠 형태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꾸 저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올리는 컨텐츠들 계속 쭉 따라오시면 최신 판례 뭐 요번에 뭐 공부해야 되지 나중에 공부해야 되는 양이 훅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신 판례 객관식 대비해서 하는 강의는 이제 단편적인 이거 바로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것들은 거기서 많이 땡겨 가시는 거예요. 많이 넓혀 가지고. 그런데 사례형 문제로 최신 판례를 만든다 라고 하면 이거는 얘기가 조금 더 길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하려고 제가 계속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 컨텐츠 뭐 누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태도 논란 있을까봐 여기서는 안 올리고 조금 있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례형 볼 수 있는 꿀팁 여러 가지 준비해 놓은 콘텐츠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콘텐츠 활용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은영 교수님. 네, 질문 있어가지고 일단 기출 문제집은요. 컴팩트 기출 999는 11월부터 수업이어서 10월 중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컴팩트 기출 갖고 계신 친구들을 위해서 1개년 거기 없는 1개년 최신 기출만 따로 파이널 뭐 최신 기출로 한 권이 따로 나올 거예요. 그것도 10월 중에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초안 작업은 해놨고 이번 시험 반영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9월 달에 시작되는 올인원 강의부터는 개정된 기본서로 강의를 하고 기본서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책을 다시 쓰고 있어서 좀 힘든데 항상 기출을 바탕으로 기본서에서 고칠 게 없는가, 필요 없는 것이 없는가, 빠진 게 없는가 확인을 해가지고 기출을 철저하게 반영한 기본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9월 11일 날 지금 올인원 강의가 시작되거든요. 혹시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초시인데 37.5점이다. 너무 잘 봤죠? 처음인데 저한테 이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등짝을 맞냐, 칭찬을 받냐인데 처음 쭉 따라왔는데 37.5점이면 등짝을 맞는 거고요. 이제 처음 강의를 듣고 있는데 37.5점이면 잘 하셨고, 아마 이제 자기가 4문제에서 5문제를 틀렸는데 이거 배웠는데 긴가민가, 근데 이거는 왜 처음 본 내용이 나왔지? 처음 본 거 골라야지 이러고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처음 본 건 함정인데 답은 내가 배웠던 판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중요한 판례를 잘 다지는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은 그렇고 이론 문제를 풀고 나면 기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인강을 듣는 거 듣고 최대한 그 시간에 소화를 해야 되고, 혼자 복습할 때는 내가 지금 들은 거를 이해가 됐는지 기출을 다 풀려고 하지 말고 3문제면 3문제, 5문제면 5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배운 것을 제대로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기출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내용 숙지가 잘 안 됐다 그러면 기본서로 다시 돌아가서 기본서로 공부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숙지가 됐을 때 기출은 솔직하게 300문제 600문제도 며칠 만에 풀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력이 쌓이면. 그래서 기출 못 푸는 거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기출을 풀어야 되겠다. 책 여러 권 보는 게 공부 잘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봐야 될, 독파해야 될 책을 한 권 정하고 그 책 중심으로 하시면서, 만약에 그게 기본서라면 기출은 확인하는 용도로 일단은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뭐 강원청 200점 남자 필합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었는데 필합 가능할 것 같고요. 예상 합격 컷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남자는 190에서 195, 그리고 여성은 215에서 220점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 단기 김폴가 이제 풀 서비스에서 1차 합격 컷이 오픈이 됐다고 하니까 정확한 예측 컷은 풀 서비스를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우혁 교수님 또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재 일정 질문하셨는데요. 이미 다 나왔고 최신 기출 1년만 추가하면 돼요. 최신 기출 나머지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최신 기출 1년 그게 아마 10월 말 대략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는 또 계속 나올 거니까 그거는 내년에 하면 되고요. 그건 뭐 프린트로 할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최신 기출 1년만 추가하면 됩니다. 네. 네, 교재는 다 나와 있고 최신 기출만 10월 달에 추가해 주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해드린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대학 김포가 라이브 토크쇼에 참여해주신 교수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1시간 한 20분 정도 집중해서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찰대학 김포가 라이브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참 수고 많았습니다. 시험도 다 잘 치셨죠? 이게 오늘 시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선 결과가 잘 좋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시험만 필기돼서는 안 되고 남은 체력하고 면접하고 남아있는데 우리 그 김중건 면접팀이 벌써 한 30여 년 동안 우리 경찰청하고 흐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이끄는 데는 가장 최강이 아닌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여러분들 코치한테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서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잘 안내할 테니까 8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인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믿고 온라인도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최종 합격까지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설명회도 하니까요. 9월 6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들 합니다. 그때 와서 참가해 주시고 그때가 벌써 면접 시작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합격해서 입장권 가지고 면접반에 등록해서 같이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성적이 궁금하시죠? 내가 몇 등 되는지 저희들 풀 서비스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입력해 주시고 오늘은 또 조금 이따 라이브 토크쇼 합니다. 그때 와서 예상 카트라인도 들으시고 그렇게 꼭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찰학 강혜준입니다. 자, 25년 2차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음 단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풀 서비스입니다. 들어오셔서 입력을 하시면 더 빠르게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면접입니다. 강혜준 면접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혜준 면접반은 10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정확한 정보와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찰학 강사로서 가장 정확한 법령이 포함된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어떤 것부터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가 막연하실 거예요. 근데 몸만 오십시오. 서류 심사부터 끝까지 해서 저희가 전부 다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제 9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회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 합격한 선배들도 초빙할 거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더 자세한 사항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시부터 라이브 토크쇼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해설 총평, 교수님들의 시험 난이도 평가가 있고요. 또 오시면 선물도 또 제공해 드리니까 라이브 토크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만감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험 잘 보고 오셨나요?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점수가 어떻게 될지, 합격될지 많이 궁금하시고 걱정도 되고 그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이제 라이브 토크쇼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하시겠지만 끝나고 나서 바로 해야 될 게 있죠. 경포올카만의 아주 큰 장점이죠. 풀 서비스 등록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입력을 해서 보다 정확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도록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12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무려 26만 건이 등록이 됐었고 합격생 중 10명 중 9명이 이 데이터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지난 1차 시험에는요. 최종 합격생이 2279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60명을 뺀 나머지 학생들이 모두 입력을 했습니다. 합격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입력을 했다는 것이죠. 합격을 바라는 친구들은 등록을 해가지고 그 점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시험 끝나고 준비하는 것이 라이브 토크쇼죠. 여기에 오시면 가장 궁금한 이번 시험에 각 과목별 총평도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몇 개 정도 틀렸으면 합격권일지 지문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리니까 라이브 토크쇼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오시면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따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이따 봐요.